사람은 남자나 여자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신생아는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지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는 남자야. 너는 여자란다. 우리가 너를 사라로 부를게. 우리가 너를 쌤이라고 부를게. 라고 이름을 붙여주지요. 남성은 여성과 나란히 놓여서 병치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이 남성이다 라는 걸 압니다. 남성만 있는 행성에서는 아무도 그들이 남성이라는 걸 알지 못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도 남성을 만나 자신이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성만 있었다면 자신이 여성인 것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한성의 본질입니다. 유한성은 상반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걸 내포합니다. 그건 이원성, 구분성, 그리고 관계를 의미합니다. 대조되는 병치나 관계가 없이 유한성에 갇히게 되면 살아남을 수도 없고 지속할 수 없어서 외롭고 불안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 항상 빠져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지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빠진 듯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이라고 하면 자신이 갖고 싶은 것들이나 재산, 좋은 옷, 그리고 개인 비행기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념화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바로 그것들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지요. 통합된 의식, 이 역동적인 힘의 영역은 언제나 활동합니다. 요가 수행자는 그의 완전성으로 자아 안에서 그리고 자아에 의해서 또 자아가 되는 그런 자아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한 가지 감각의 경험과 또 다른 감각의 경험에 제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기는 단순히 그 영역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가락에 닿는 감촉을 알기 위해서 손으로 사과를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대로 그 영역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로 그 영역과 구분되지 않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유한성과 무한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유한하다는 것은 외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이 주신 그 오프닝 멘트에서 그 외적인 것, 그것과도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그런 외적인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자리하기 때문에 그게 유한한 것인지 무한한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나와 하나가 된다. 여기부터 시작하셨죠. 그 예로 사람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또 다른, 그러니까 울타리를 주는 거죠. 너는 남자의 울타리, 너는 여자의 울타리를 타고났고 거기에다가 또 더 작은 울타리로 여자 중에 너는 사라, 남자 중에 너는 쌤이라고 부를게 라고 점점 이렇게 여러 가지 울타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유한한 것에 있다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이제 한정적이니까 이거는 영원할 수 없고 어느 순간은 부서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유한한 그 공간 안에 혼자가 갇혀버리면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유한하다는 건 정말 한쪽만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남성만 있는 행성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걸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또한 여성들만 있는 곳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성이라는 유한적인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신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틀 안에 자기를 넣고 그 틀 안에서 부족한 것, 그러니까 재산이나 옷이나 개인 비행기, 차원이 다른데요. 개인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게 나야 개인 비행기가 있으면 난 잘 사는 것 같고, 없으면 있는 사람보다 못 사는 것 같아서 '어우 저 사람 부럽다. 난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집중하는 건 이게 이치상 봐도 맞지가 않다. 상황이 변하면 나는 변화가 없지만 변한 듯 느끼면서 안 괴로워도 되는데 괴로운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게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왠지 비교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빠지면 좀 내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순수한 참 자아, 그냥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여성, 남성처럼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 아는 사람을 요가를 경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가를 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사과를 만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그 공간 안에 그 사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됐지, 그거를 만져서 어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또다시 유한함 안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그 유한한 틀 안에 넣고 그렇게 경험하는 건 참 무의미하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한한 틀 안에 넣지 말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경험에서 이뤄지고 경험으로 인해서 이어진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셨잖아요. 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스와미 베다의 쿤달리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력, 그러니까 의식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힘의 영역은 쿤달리니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그건 쿤달리니의 경험입니다. 유일한 차이는 요가 수행자는 어떤 것을 병치 방식으로 경험할 때만 그 경험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자신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사과 자신을 만지라고 당신을 부르지는 않지요. 다이아몬드가 저절로 보석상의 진열대를 뛰어나와 자신을 봐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에서 어떤 광채가 발산되어 눈의 각막에 닿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 근원, 바로 그 생명력의 중심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다이아몬드와 동일시하지만 요기들은 태양의 핵심과 자기를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병치 관계라는 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것들, 그게 나고 내가 그것이 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태양의 핵심이 자신이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태양의 핵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브라흐마 수트라의 주석을 쓴 샹카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어떻게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위하여 속세적인 이 고통을 그치게 해주소서라고요. 이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동기가 부여된 요가 수행자는 명상의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존재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제거하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건 마치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설법을 나눈 것과 같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열정과 열망이 일어나도록 태양의 핵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는 이야기로, 노래로, 간단한 예시로 또는 치유의 손길로, 자비심으로, 미소로, 책을 통해서, 연구기관의 설립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의 열정과 동기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건 인식과 각성 상태뿐입니다. 어웨어니스 뿐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을 깊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의 인식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눈, 귀 또는 이 대상이나 저 대상 그리고 이 지각이나 저 감각 등을 통한 각각의 인식이 아니라 통합된 완전한 인식을 만드세요. 해금살롱의 연주곡 아름다운 날들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고통을 없애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나와 동일한 것, 그것에만 집중하지 나와 동일하지 않은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과 나를 하나로 마치 나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과한테 "사과야 이리 와."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사과가 나한테 오지는 않는다.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저절로 막 뛰어나와서 "반가워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이렇게 가서 그냥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나와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반대로 태양은 나 자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어디에나 있고 태양빛은 내 삶에 있어서 뭐든지 숨쉬는 그 순간 함께하기 때문에 소유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나와 항상 함께하잖아요. 어두워졌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서 가려졌다가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을 위해 이 속세의 고통을 그치게 해 주소서라고 어 말씀하신 그 성자의 말을 예를 들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그게 바로 요가다. 그리고 깨달은 분들은 그렇게 "태양의 핵심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마치 태양이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태양의 열정으로 그리고 태양과 같은 따뜻함으로 사람들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래하고 예도 들어주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기도 하고 자비심이나 미소나 책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들을 만들어서 그 방법을 계속 이건 이렇게 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 하는 그 방법을 전해주면서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열정과 동기 그리고 그 열심인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데요. 부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해 주셨죠. "어떻게든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탐진치를 버리고 그리고 일어나야 돼."라는 말씀을 계속 해 주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게 요가랑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인식을 하되 각성된 상태에서 아주 밝게 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도 12연계 무명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잖아요. 무명 때문에 모든 걸 행동하게 된다. 하고 이렇게 시작해 주셨는데요. 그 무명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각성된 상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요.
어떤 내용을 좀 전해 드릴까 하다가요. 저를 봤을 때 이 얘기를 저한테 채찍질하듯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좀 준비를 했고요. '이게 저 같은 마음으로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진 않을까?' 하는 '많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미루기 습관입니다. 미루기 습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가만히 보면 세수하러 화장실에 갈 때도 조금만 있다가 하면서 미루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샤워할 때도 '춥잖아. 조금만.' 이러면서 미루고 있는데 그걸 너무 당당하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미루기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위로가 되는 게요. 학자들의 이론이 있을 만큼요. 아주 오래됐고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위로가 되죠. 그래서 미루기 습관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걸 뻔히 알면서, 여기 중요한 게 뻔히 알면서 자발적으로, 이게 타인에 의해서 '할 수 없었어. 뭐 길이 막혀서 늦었어.'도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할 일을 미룬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방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부정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고요. 미루기 습관이 많은 분들은 바쁘대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면서 중요한 일은 안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미루기 습관은요. 자기 확신의 결여나 무관심, 권태, 그리고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습관이 많을 때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 전문지인데요. 사이콜로지 투데이에 따르면 5명 중에 1명이나 많은 분이 미루고 계시네요. 동질감을 느끼는데요. 이 증후군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거를 선택장애, 선택회피 증후군이라고 의학계에서는 그 구역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게 게으름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게으름 때문이 아닌 여유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미루기 습관 전문가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루기 습관은 사회적 장애로 정의가 된다는데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순서도 있는데요. 꾸물꾸물거린대요. 그냥 꾸물꾸물거리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니까 조용히 은둔했다가 주변의 눈치를 또 인제 살피기 시작하는 거죠, 숙제를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사는 것 자체가 힘들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정말 빠르게 서두르기 때문에 꾸물거리죠. 눈치 보죠. 그러다가 막 서두르죠. 이러니까 미루기 습관이 있는 분들은 정말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계속 미루고요. 실속 없이 안 해도 될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믿지 않고요. 도전하지 않고 미루면서 다른 그 주변만 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삶 전체를 피폐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버리려고요, 저도. 피폐해지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 관리의 실패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 관리의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just do it."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건 정말 미루기 습관을 놓을 수 없다고 하고요. 정서의 과정이나 자기 충동이나 충동성, 그리고 내 내면의 특성을 잘 살펴서 '아 이게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미루고 있구나. 이 실타래를 잘 풀어야지.' 이럴 때만 미루기 습관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시작해. 그냥 해." 그렇게 미루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건 강압적이어서 오히려 일을 그냥 안 해 버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임상 심리학자 윌리엄 너스는요. 인류의 90%가 이 미루기 습관 때문에 난처한 일을 겪었다라는 논문을 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다시 인제 위로가 되는 게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삶을 피폐하게 한다고 하니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뇌의 단순한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내 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원인을 잘 파악해서 바꿀 수 있다면 미루기 습관에서 이렇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루기 습관을 갖게 되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그냥 일을 쌓아 놓지 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될 거야.'라는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을 불행하게 하는 보증수표가 미루기 습관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 때문에 삶이 자꾸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높아지고요. 웰빙 수준은 아주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미루기 습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담되는 걸 미루지 말고 부담되는 거에 아주 한 조각, 조금만 떼어서 고거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벽주의자들이 이 미루기가 많대요.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야. 잘할 수 있어. 이게 원래 본성이래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해 나가자." 이러면서 스스로를 으쌰으쌰 이렇게 응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과는 비교하지 말고요. 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비교해 봤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는 거 부담돼. 그럼 하나부터 하자. 하나가 어려우면 반부터 시작하지." 이렇게 조금 일의 폭과 가짓수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정서 조절을 전략화시켜서 향상시키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그런 거 다 빼고도 '이걸 내가 지금 미루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미루기 습관을 줄이는 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미루기쟁이라는 별명이 있었고요. 존 맥피는 글이 안 써질 때는 목욕 가운을 줄을 이렇게 메어 가지고요. 의자에 꽉 묶어 놓고 "난 떠나지 않을 거야. 미루지 않을 거야."라고 했대요. 빅토르 위고도 그랬다고 하는데요. 하인에게 옷을 완전히 다 압수시키도록 하고 그냥 글만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이 미루기 습관에 대해서 명상 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네. 나중에 언젠가는이라는 마음이 들 때면 지금의 미루기가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먼저 이미지를 그려 보세요.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완벽함, 부족함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최선의 노력과 함께 '그저 나는 좋아하는 걸 즐겼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움직입니다. 열심히 뛴다거나 좋아하는 운동을 반복해 보세요. 헉헉거릴 때까지 심폐기능을 강화시키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자리에 앉아 해야 될 일을 한다면 미루기 습관을 버리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